알기 쉬운 생활 법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된 굉장히 많죠. 근데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두 분은 만약 배달을 시켰는데 이 성범죄자가 배달을 왔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일단 강 변호사님 어떤 기분이실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일단 좀 가족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좀 그게 제일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다. 예. 이 변호사님도 비슷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사실 근데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 막상 만나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런 시선을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금지시켜 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성범죄자의 배달 업체 근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원을 올린 사람이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임을 알고 지역 맘카페에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원래 이 성범죄자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관련 법에서 명백하게 그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사안은 그 경기도 지역에 예.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그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이제 우편으로 통지가 가는데 그거를 이제 다 확인하고 계시다가 네. 어떤 배달 대행 그 브랜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내가 확인했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구나.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지역 맘카페에 공유를 한 거죠. 그 네. 정보를.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뭐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림 이 사이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사실 지인한테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원래 택배업이 성폭력 범죄자가 종사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배달 대행업에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배달업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법에서는 성범죄자에서 어떤 범죄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쭈루룩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최대 20년까지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때문인데 네.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운수사업이라 함은 네발 달린 바퀴자동차만 얘기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지하철 택배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통해서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택배업은 안 되는데 오토바이로 하는 배달업은 또 예외다. 좀 난감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범죄자면 배달업 이외에 또 어떤 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아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56조 제1항을 보면 법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기관들, 네. 그 다음에 경비 업무에 이제 종사하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소위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용할 만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관들은 쭉 열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업이 제한되는 이제 기간도 네. 법에는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취업 제한 그 기간을 편차를 두지 않고 그냥 뭐 10년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어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예.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어떤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취업 제한 기간을 이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 청원인이 배달 대행업체 사장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고소 이유가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업방해가 되려면 영업방해라면 이제 법에서는 업무방해, 형법상 업무방해를 말을 하는데요. 유형이 특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력, 또 한 가지는 허위사실 유포. 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글을 쓴 것 자체는 위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네.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위력이라고 말을 하겠죠. 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실제로 성범죄자가 거기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허위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또 영업방해나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배달을 시키면 주소도 알게 되고 연락처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큰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기사님들이 안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집안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요즘 또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좀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성범죄자의 배달 대행 업체 근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법 개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쵸. 또 국회에서 또는 이제 정부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갑자기 확산된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배달 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성범죄자들이 무제한적으로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고 또 이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또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취업 제한의 범위를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이 있는데 설 곳이 점점 더 줄어들며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시선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왜 이제 법에 들어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실상 이제 성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런 보호해야 될 대상들, 아동, 네. 청소년 이런 부분, 이런 사업 분야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또 다른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직업 수행의 자유, 취업의 자유 이런 것들과 일반인들의 어떤 삶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법익 균형을 위해서 맞춰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억울하게 또 지나치게 제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지금의 제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큰 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자의 배달 근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